누가 보냈는지도 모를 얇은 봉투 하나가요. 세 사람의 숨을 동시에 멈추게 했습니다. 봉투 속 종이에는 깔끔한 인쇄 글씨가 줄줄이 있었는데 맨 끝줄만 볼펜으로 비어 있더라고요. 별도 협의 조항이라고 적힌 빈 칸. 그 한 칸이 이지혁과 지은호, 그리고 박성재 이셋의 마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지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었는데요. 파혼 소식이 번개처럼 퍼진 날, 이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김다정은 부엌에 혼자 서서 젓가락을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겠다던 아들의 완고함이 깨지는 순간이었는데 그 파편이 온 집안을 긁어놓았던 거죠. 지혁 본인은 더 험했습니다. 예복 커버가 바닥에 미끄러져 있고 아직 마르지 않은 술잔이 싱크대에 기대어 있던 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건 내 얼굴이 아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고 면도날은 제때 쓰이지 않았고 말끝은 이유 없이 탁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다음 날, 지혁은 갑자기 매끈한 구두를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문지를 때마다 먼지가 벗겨지고요. 빛이 얇게 돌아오더라고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아직은 조금 떨렸는데 거울 속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 대신 결기가 생겼고 자책 대신 순서가 자리 잡았달까요? 처음부터 다시.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SV팀 사람들은 조용히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표정, 예전 프로젝트 때였다면 사인을 지금쯤 받았을 텐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요. 실제로 일이 유연하게 풀렸습니다. 보고서는 군더더기가 줄었고 회의는 시간 안에 끝났고 피드백은 간결했거든요. 상사들은 허허 웃으며 역시 지혁이라고 했고 동료들은 다시 계산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기간보다 다시가 더 빠른 사람, 그게 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지혁이 고개를 들어 오랜만이라고 말할 때마다요.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자신을 느꼈거든요. 그 감정은 숨기려 할수록 선명해지는 종류였습니다. 나는 그냥 후배일 뿐이다. 몇 번이고 속으로 다짐을 했는데도 지혁이 메모지에 남긴 동선 수정. 조음 같은 짧은 글씨 하나에 하루 내내 기분이 기울어버리곤 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큰 소리로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박성재 때문이었습니다. 성재는 늘 밝게 웃는 사람이었고 지은호에게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실력과 배경을 갖춘 본부장이었죠. 겉으로는 넉넉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묘하게 서늘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증이 오래 자리 잡은 사람의 표정이랄까요. 특히 지혁이 곁에 있을 때 그 표정은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같이 컸는데 어떻게 늘 중심은 너냐? 그 말은 소리 내지 않았지만 성재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상철은 마음 없는 결혼은 만들지 말자고 단단히 못을 박았고 김다정은 사람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생기고 그러니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하며 둘 사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동네 어른답게 이 집 저 집 오가며 남의 집 일은 물에 먹는 약이 없다라고 혀를 찼고요. 김장수는 오래된 가족 친구로 말없이 현관 전등을 갈아주고 수리기사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집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못을 박아주는 사람이 장수였거든요. 회사에서는 일이 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SV팀이 맡은 VIP 라운지 리뉴얼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혁은 외부 디자인 자문으로 지은호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동선이 교차하는 지점만 정리하면 된다. 지혁이 말하면 지은호는 현장에서 메모를 쪼개어 붙여가며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색의 온도, 재질의 반사, 조명의 각도 같은 디테일을 짚는 솜씨가 또렷했거든요. 두 사람의 호흡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걸 멀리서 본 사람이 성재였고요. 며칠 뒤 성재가 준비해온 것은 파트너 계약서였습니다.
지은호 개인 스튜디오 런칭을 제안하는 문서였는데요. 임대와 장비, 인력 구성까지 포함된 꽤 큰 판이었죠. 가장 앞장에는 지은호, 동반 파트너 제안서라고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로지 작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성재가 담담히 말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SV팀과의 동시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 요함. 말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거든요. 지금처럼 지역과 붙어서 현장에 뛰어들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은호는 종이를 덮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안정과 성장이라는 단어가 한쪽에, 지금 손끝에서 배우고 있는 감각과 믿음이 다른 쪽에 자리 잡았거든요. 어느 쪽이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카페 문을 닫고 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는데 지혁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나? 아주 소박한 문장이었는데요. 그 한 줄이 마음의 결을 바꿨습니다. 아직이요. 답장을 보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이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마감은 기계 써라. 손은 다음 날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 괜찮다는 말이 입술에 올랐다가 지은호는 삼켰습니다. 그가 하는 조금 쉬어라 같은 짧은 배려가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시각, 성재는 사무실에서 홀로 계약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종이 끝에 적힌 한 줄이 그를 살짝 아프게도 안심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래. 선을 정리해야 서로 덜 다친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또 다른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파혼 당일 식장 측에서 보내온 정산 내역 사본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비상 연락망 옆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하나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몇 번이고 덧칠한 흔적. 그 번호만 사라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장수가 이상철 집 앞으로 우편물을 갖다 주러 왔습니다. 늘 그랬듯 말없이 봉투를 내밀고 돌아서려는 찰나, 조옥래가 그를 불렀습니다. 장수야, 내가 건네준 그 정산지 말이다. 옛날 방식으로 번호를 덧칠해서 가렸더구나. 이런 건 지우개로 지워진다. 조옥래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다루듯 책상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잉크 제거액. 천천히 문지르자 가려진 숫자가 드러났습니다. 처음 두 자리만 복원되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상철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들 있으세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두 개가 불쑥 튀어나온 그 정적 속에서 각자의 심장 소리만 커졌거든요. SV팀 샘플룸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지은호의 스케치를 보며 좋다라고 했고, 성재는 뒤에서 예산 초과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톤이 서로 달랐는데요. 한쪽은 신뢰에서 나온 짧은 칭찬이었고, 다른 쪽은 책임에서 나온 정확한 주의였죠. 둘 다 맞는 말인데 섞이면 톤이 금방 비틀어지는 조합이었습니다. 회의가 정리될 즈음 성재가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오늘 안에만 봐줘요. 내일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혁이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좋은 기회면 잡아. 다만 내 걸 잃지 말고. 그 말은 누군가를 붙잡자는 말이 아니라 놓아주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은호는 그 한 문장에서 붙잡힘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작은 폭풍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김다정이 복원된 전화번호 일부를 들고 이상철에게 물었거든요. 당신이 한 건 아니지요? 이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아들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완전히 부정처럼 들리진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라는 단서가 귀에 걸렸거든요. 조옥래는 그 대화를 멀찍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문구점을 하던 시절 자신이 선불 유심을 팔던 기억이 스치더라고요. 파혼 전날 중년 남자가 와서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급한 전화가 필요한데
기록이 남지 않게. 그 손등에 있던 작은 흉터가 이상철과 닮아 있었다고. 조옥래는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란 게 참 묘해서요. 닮았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고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른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은호는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빈칸을 한참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단, SV팀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 한 줄을 적고 나니 손끝이 덜 떨리더라고요. 종이를 덮고 성재 앞에 놓았습니다. 이 조항만 받아주시면 가겠습니다. 성재는 잠깐 놀란 얼굴을 하더니 웃었습니다. 고집이 있네요. 좋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그의 눈동자에는 설득과 계산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선을 분명히 하려던 계획이 선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도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야 잃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요. 지혁은 그 결과를 오후에야 들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한쪽에 접어둔 지은호의 포스트잇을 다시 펼쳐보았는데요. 입구조도 낮춤. 메모 하나에 그가 며칠 동안 붙들었던 마음이 얇게 풀렸습니다. 놓아주는 연습은 어렵습니다. 그는 그날도 퇴근길에 카페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들어가면 붙잡고 싶어질 것 같아서요. 붙잡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요. 한편 숫자 2개로 시작한 전화번호는 그날 저녁 김장수의 손에서 조금 더 복원되었습니다. 장수는 옛 경찰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 친구는 합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본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번호는 오래전에 해지된 선불폰이었고 구매자는 확인이 불가. 다만 구매 장소가 도시 외곽의 작은 철물점이라는 점만 남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철물점은 조옥래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영수증엔 현금이라고만 찍혀 있었거든요.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진실.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하는 건 바로 이런 진실이었습니다. 다시 회사. SV팀 라운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지혁과 지은호는 더 자주 붙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진 거죠. 새벽에 도면을 돌리고 낮에 샘플을 바꾸고 밤에 현장을 끊었습니다. 단어보다 숨이 더 많아지는 시간대였는데요. 어느 날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제 속도를 제가 정하고 싶어요. 지혁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 대신 그날은 유난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곁을 비워두는 방식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 지혁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재. 그는 계약의 첫 번째 결제선을 매끄럽게 통과시키고 두 번째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재정 파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타당했는데 그 타당함 사이로 작은 마음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조항 하나쯤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명분과 욕망을 숨긴다는 기술은 원래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때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김다정이었습니다. 성재야, 어른이 한마디만 할게. 우리 애한테도, 은호 씨한테도 선은 말로 긋지 말고 행동으로 그어줘. 단정하고도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성재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정이 나간 문 앞에서 그는 서류의 예외 조항의 얇은 밑줄을 긋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모든 게 조금씩 흘러가고 있을 즈음 조옥래가 지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예전부터 내가 봤는데 너는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지 않더라. 그건 참 좋은데 때론 무거워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더니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오며 가며 들은 어른들의 전화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요. 파혼 전날 들었던 쓸쓸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낸 문장 하나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그 결혼은 멈춰야 합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작은 소리로 꺼졌거든요. 혹시 입 밖으로 나오려던 이름을 그녀는 삼켰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정으로 만드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라운지 공사장은 소음을 멈췄고 카페에는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어떤 마음은 개표가 끝난 투표함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지혁은 책상 앞에서 펜을 굴리다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해서. 예전에 던졌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잘한다는 건 결과만이 아니고요. 때를 아는 일이라는 걸 그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하던 순간 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안전관리 점검 같이 가자. 얇은 호흡이 수화기 너머로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잡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구름을 보았죠. 다음 날 공사장의 한쪽 벽면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질의 수축이 예상을 벗어났고 비용 조정이 필요했거든요. 지혁은 팀을 모아 빠르게 재배치를 지시했고 지은호는 서랍에서 대체 샘플을 꺼내 빛 아래에 올렸습니다. 성재는 안전 라인을 다시 긋고 자재 스케줄을 당겨서 충돌을 줄였고요. 셋이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움직이자 현장은 금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는데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지혁이 짧게 받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누구야? 성재가 물었고 지혁은 오래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의 첫 마디가 아버지로서였다는 걸요. 저녁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그날 있었던 작은 전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저런 잡담이 오갔고 웃음이 두 번쯤 섞였고 조용한 한숨이 세 번쯤 지나갔습니다. 돌아서는 길목에서 지은호가 멈춰 섰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선배님. 저는 제 일을 지키면서 저 자신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두 분도 각자의 선을 지켜주세요. 짧은 선언이었는데요.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 밤 이후 누군가는 더 조심해졌고 누군가는 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중간입니다. 봉투 속 빈칸 하나가 불러낸 파문은 끝나지 않았고요. 지워졌다 드러난 번호는 반쯤의 진실만 남겨놓은 채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잃지 않으려는 선택은 생각보다 더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일 겁니다. 내일 아침 지혁은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해서 메일함을 비울 것이고 성재는 계약서 여백을 다시 읽고는 밑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지은호는 커피를 내리며 오늘은 내 속도의 호흡으로 가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겠죠.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그 빈칸에 마지막 문장을 적을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고, 선은 상처를 줄이기 위해 긋는 거라고, 멈추라는 말이 때로는 밀어주는 말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문장이 적히는 순간 세 사람의 다음은 또다시 새로 써질 겁니다. 우리는 그 페이지를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눈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